마을 공동체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 마을진단 2.0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번 모습과 비슷한 곳에서 저희가 녹화를 좀 진행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전대욱 박사님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인수 박사님 보조 진행자 전대욱입니다. 뭔가 조금 말을 좀 바꾸시려고 해서 노력을 하시긴 하는데 바꾸라 그랬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안 잘리려면 바꿔야죠. 여기 새로운 분이 계시는데요. 전 박사님 약간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잘 모르잖아요. 소개를 직접 해주셔야지. 자, 그러면 제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근누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누나 TV 근누나 유튜버 TV. 김영미라고 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궁금하시죠? 근누나 TV가 뭐의 약자인지. 약자였어요? 그래요? 저는 네. 그냥 근누나를 해서 원래 김영미 선생님 뭐 옛날부터 예. 말씀 많이 듣고 그래서 그 누나가 하는 TV 누나가 하는 정도라고 정도라서 저 예.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그런 거 하나 있고요. 예. 다 아시는데 지금 모르는 척하는 모르는 거예요. 아니 진짜 두 몰랐어요. 번째가 예. 그냥 누구나의 이야기구나. 너무 이렇게 하시면 그냥 누구나의 이야기구나. 아니요, 저기 네. 얼굴이 가려져 버려서 오케이, 이렇게? 조금만 좀 뒤로 불러서 뒤로 하시면 좋습니다. 그냥 누구나의 이야기구나. 저번에 한번 들었었는데 그쵸?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컨셉을 뭘로 잡고 할까 막 이러다가 예. 야 우리 평범한 얘기하자. 우리 살아가는 얘기. 그래서 그냥 TV 이럴까 그러다가 그냥 이야기를 붙이자 그래서 그냥 누구나의 이야기를 했더니 그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누이 그러면 너무 촌스럽잖아. 그 누이는 좀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구나를 붙여서 그냥 누구나의 이야기구나. 그래서 그누나가 된 거예요. 네. 근데 근누나 TV를 찾아보니까 2개가 있던데요. 그래서 네. 처음에 예. 그걸 이제 등록을 하려고 예. 이렇게 딱 보니까 있더라고요. 예. 큰일 났다. 예. 이거 다 이미 찍어놨는데 근누나 TV라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딱 보니까 거기는 TV가 V자가 예. 소문자예요. 그래서 소문자. 대문자로 하자 둘 다. 예.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등록이 됐던 거죠. 저희 이제 이 근누나 TV의 채널을 확보해 주는 게 저희 우리 장 PD. 제가 완전 생초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거기다 예. 등록하는 걸 이렇게 해주신 거죠. 장 TV에게 그 채널 확보를 해준 거에 대해서 한번 내시기로 했는데 아직 뭐 짜장면 하나 안 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 사실 장 PD 생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집에 일찍 갔어요. 기프티콘을 싸야 되겠네요. 그것도 젊은 좋습니다. 사람들이 또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근데 근누나 TV 유튜버라고 소개를 하시긴 하셨는데 사실은 뭐 그걸 지난 10년 동안 해오지 않으셨을 것 같고 그렇죠. 유튜브 채널 여신 건 뭐 한 달 또는 뭐 2달 정도 되셨을 것 같아요. 그 전에 뭘 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것들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지 그걸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게 마을 진담인데. 진솔한 이야기. 지금 교육이나 뭐 학습, 평생학습 이런 거 그런 걸 하고 있죠. 제가 있어요. 이제 서로 배움 사회적 협동조합 대표예요. 서로 배움. 네, 그러니까 그 이름만 딱 들으면 아시겠죠. 여기가 뭘 추구하는 데구나. 일방적인 가르침 위주가 아니라 우리 누구나가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은 교육이라는 것은 일방적이죠. 그렇지. 그리고 지배자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사회에서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를 전파한다 그러면 이상하지만 그게 바로 교육이잖아요. 근데 통치의 수단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그 이전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좋아하는 한준상 교수라고 호모 에루디티오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에루디티오? 에루디티오. 그 책을 쓰신 분이 늘 주창하는 게 그거예요. 배움이 제일 먼저 있었다. 우리가 인류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초기부터 몰려다니면서 사피엔스가 배웠기 때문에 살아남았던 거다. 그래서 배우는 인간을 주창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요즘에도 이제 평생 교육이라는 개념보다는 평생 학습이라는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것은 시스템이라든지 아까 말한 이데올로기 전수 이런 의미가 있어서 평생 학습이라는 말을 주로 많이 쓰고 있죠. 그러니까 요 얘기 나오니까 참 그러네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평생학습과 마을 공동체에 관련한 이 연구도 하고 계셔서 저희가 특별히 이제 초빙
모시고 바쁘신 분을 모시고 이제 그러나 TV는 사실 뭐 되게 이렇게 마을이나 뭐 이런 담론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누나 TV는 그누나 TV를 한번 보시면 그 눈하고 대문자로 TV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제일 첫 번째 거를 한번 봤었어요. 그 내용이 온라인 공동체 이 중년들이 사는 법. 네, 이 중년들이 사는 법. 그걸 딱 보고서 야 이분 이런 걸 왜 하지? 야, 이게 도대체 누가 볼까? 우리 마을진담도 그렇게 많이 보지 않는데 이분은 워낙 에너제틱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보지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편에 제가 본 거 봤다. 예, 그 편을 딱 보고 나서 오야 이거 왜 이렇게 좀 끌림이 있는데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었었어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예. 그걸 세상에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는 게 제일 고마운 일이잖아요. 알아봐주는. 예. 네. 왜 하시는 거예요? 왜 하는 거냐고요? 네. 아까 제가 이제 서로 배움이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저는 아까 방금 25회 찍으신 선생님 송문 씨. 그 선생님도 이제 주민자치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권력을 지지 않는 사람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는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회에서 미디어를 진 사람들이 짜놓은 것을 그걸 뭐 그게 아비투스 그 누구지 브루디라는 뭐가 한 얘기처럼 그런 거잖아요. 그게 이제 언론 미디어 무슨 방송 신문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전수가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내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것 그런 세상이 되는 데 있어서 저는 유튜브가 그 플랫폼이 평등하잖아요. 평등하잖아요. 누구나 들어가서 자기의 콘텐츠를 말할 수 있고 누구나 거기 들어가서 그게 접할 수 있고 이런 거다. 물론 제가 우려하는 점은 이게 너무 상업적이 돼서 자극적이고 감각적이고 이런 좀 컨텐츠들이 많은 것이 조금 우려스럽기는 하지만 이 제도 자체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그런 관계 그리고 자율적인 인간 소비만 하는 인간이 아니라 이게 그동안에 우리는 계속 소비자로만 사실 민주주의 주민자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우리는 소비자로만 분류하지 우리가 뭘 생산해내는 사람으로 우리가 위치 지어진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유튜브가 그런 면에서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하고 이러는 거라는 생각을 한 거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도 그래서 그냥 누구나 이야기 거대 담론이나 이런 건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소소하게 풀어가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맨날 소소한 것만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여기 조금 더 큰 공동체 그런 데서의 어떤 아젠다 이슈 이런 것들도 얘기하는 날이 오겠죠. 근데 일단은 소소한 그런 얘기들을 먼저 풀다가 그냥 누구나 하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아 좋네요. 무슨 유튜브 이거 얘기하다가 막 이상한 얘기까지 다 했네. 아니 아닙니다. 저는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권력을 쥐지하는 자들이 근데 저희도 뭐 조회수 이런 거 신경 쓰긴 하지만 뭐 신경 안 쓰고 신경 안 쓰는데 신경이 쓰여요. 쓰이긴 해요 사실. 안 쓴다면 하루에도 몇 번 다 들여다보고 재미지가 몇십 번 아니에요? 재미삼아 보지만 이거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몇 번씩 이거 좀 들여다보는 거 아시고 좀 구독도 하시고 좀 조회도 하시고 그러셔야 돼요 지금. 에너지가 넘치세요 이분은. 이 생산자들이 지금 뭐 괜히 이거 생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근데 진짜 그런 세상을 바래요. 뭐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10수년 전에 이렇게 교육을 할 때 그런 얘기 했거든요. 세상 바뀐다. 21세기 되면서 중요한 탈중앙, 탈중앙 집권 뭐 이런 얘기 그 10수년 전에 20년 전부터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도 우리 사회가 이렇게 중앙 집권적이고 이런 사회에 살게 되는 건 도대체 뭘까 진짜 답답하고 한심할 때가 많죠. 한심합니다. 한심합니다. 그렇죠. 거대 자본과 거대 사회 속에 개인은 한없이 작아지고 그냥 그쪽이 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진 구도화된 그런 얘기들만 계속 들으면서 그게 마치 자기 생각인 것처럼 얘기하고 좀 그렇죠. 그게 참 그렇게 그게 어려운 걸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표준화되고 획일화되고 비교하고 그쪽 길로만 가는 그 고속도로에만 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막 달리기를 막 하는데
내가 그쪽 길로 안 가면 2등, 3등, 4등, 5등이 다 딴 길로 가면 1등 없는 건데 왜 저렇게 저 뒷공무니를 따라서 다니면서 2등하고 3등하고 3등은 2등 하려고 하는지 그러면 너는 뭐 그렇게 안 살았냐라고 말하면 할 말은 없지만 이렇게 안 그렇게 하려고 노력이나 그런 건 하고 있는 거죠. 맞는 말씀인 게 왜냐하면 이제 저희도 오늘 이제 계속 뭐 주민자치 마을 공동체 하고 있지만 되게 소수인데 뭐 저희 신경 안 쓰고 그냥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 해요. 근데 이게 보면은 이것도 일종의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푸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현장에 적용시킬 때도 뭐 이걸 하려는데 이걸 해야겠고 돈은 준다는데 아 땡큐지. 그럼 이걸 해야 되는데 뭐 별로 고민이 없어요. 그냥 남들 어떻게 해? 그냥 그거 보고서 저렇게 하면 되겠네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걸 해야겠다, 이런 걸 하고 싶다를 가지고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고민하고 연구하고 왜 이런 걸 해야 되는지 남들은 거기서 사실은 레퍼런스가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남들 갖다 그냥 사례만 갖다 베끼고 이러면은 그게 아까 교육 학습 말씀하셨지만 저도 교육이란 말 극혐이거든요. 교육은 관객이 있는 거, 오디언스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냥 가서 떠드는 거예요. 혹은 뭐 저는 그냥 맞아요. 일방적으로 앉아서 듣는 거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다 나가는 거죠. 한두 개 건지면 사실 다행인데 그게 무슨 학습이에요. 근데 뭐 지금 정부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마을 공동체 뭐 주민자치 하는 거 보면 뭐 다 역량 강화 이퀄 학습 이퀄 교육 프로그램 돌리는 거 이게 무슨 뭘 배우겠어요 거기서. 그렇죠. 동원이죠 교육은. 동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 이런 말 하면은 그쪽 계층에서 일하는 사람이 좀 웃긴다라고 저는 교육이란 말이 좀 없어져야 될 말이라고. 그럼 뭘로 할까요? 에듀케이션? 아니면 뭐 그런 거. 그래서 뭐 프랑스는 교육 문화국이라고 한대나 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말 하는데 그 사회에서 그 주독 지배층 뭐 그 사람들의 그 권력이나 이런 걸 깨기는 쉽지가 않겠죠. 근데 이제 서서히 그렇게 서서히 그렇게 되겠죠. 근데 방금 무슨 나 얘기할 것이 있었는데 질문이 정확히 뭐였었죠? 뭐 어떻게 저기 얘기하신 거 교육. 그러니까 즉 역량 강화는 그 얘기할게요. 학습은 교육 프로그램 돌리는 거. 그 지금 하시는 여기가 그거잖아요. 그 뭐지 마을 공동체 그것과 이제 평생 교육 학습 이것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평생 교육에서는 이제 분류를 그렇게 해요. 뭐 형식 교육, 비형식 교육, 무형식 교육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형식 교육이 이제 체계적인 학교 교육이라든지 정형화된 소위 말해서 교육부가 아니라 지금 무슨 교육부인가? 교육부라고. 문교부는 아니고. 교육부야 교육부. 거기서 이렇게 관할하는 교과 과정을 가지고 제도권. 비형식 교육은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런 데가 아닌 바깥에 무슨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평생교육기관이라 이런 데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이 제도교육에서는 커리큘럼이라는 말을 하고 평생교육 이런 비형식 교육에서는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얼마 전에 그 어떤 분이랑 얘기하다가 그분은 이제 그 형식 교육에 많이 계셨던 분이라서 이렇게 비영리 단체를 교육과 관련한 비영리 단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커리큘럼이라는 말을 써서 제가 선생님 저는 그런 말 되게 낯설다고. 왜냐하면 커리큘럼이라는 말 자체가 어원이 경주로에서 경주마가 달리는 것을 뜻하는 것에서 유래한 거잖아요.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하는 거. 그런데 이 비형식 교육은 그래서 그런 말을 안 쓰고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의 그 마을 공동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행태 아니면 행동 이런 거를 보면 이 비형식 교육 부분에 속하는데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평생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념적인 거거든요. 혁신적인 거고요. 근데 형식 교육에서 하는 걸 그대로 뺏겨서 거기서 하는 것처럼 그 뭐 교과 과정이 프로그램이라는 말로만 바뀌었지 그 정해진 룰에 따라서 표준화된 것을 가지고 그 교실 같은 데서 교실은 아니고 그냥 프로그램실이라고 말하지만 교육장 이렇게 하는 것을 그 교육이라고 말하는 게 저는 좀 답답할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마을 공동체와 관련해서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교육의 형태는 무형식 교육.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란 말을 좀
그 안목지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우리가 예. 형식지랑 안목지 이런 얘기하잖아요. 예. 그냥 우발적으로 살면서 일어나고 거기에서 서로가 학습하는 것 같은 거 이것들이 저는 마을 사고학습. 공동체 예.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이런 예. 무형식 교육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좀 이렇게 조직 또 조직해가지고 막 프로그램 돌리고 이런 거 말고 그렇죠. 그런 마인드를 가진 예. 그런 마을 활동가가 있어져야 될 것 음. 같아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마을 공동체야말로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혼자 예. 살아도 되는 건데 예. 그래서 이런 무형식 평생 교육에 대한 이념과 그다음에 방식에 있어서는 무형식 교육에 대한 어떤 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서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전문가다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니, 네, 예. 그런 거. 전 다 알아듣지 못했어요. 네. 예? 아니 뭐다 알아듣는 척하는 거지. 알아들어. 다 알아들은 것 같아서. 예, 아니야. 그러면 이 무형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구체적으로 경험, 체험에 의한 학습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보면 그렇죠. 예, 그렇죠. 다 알아들었네 제가. 그렇죠. 잘 알아듣는 예. 거잖아요. 예. 그거죠. 예. 그렇죠. 예, 맞죠. 저도 이렇게 마을 만들기 하는 걸 보면 예. 뭐 주민자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사실은 뭔가를 배울 그러니까 개인이 물론 개인 학습도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 모임이나 이 단체에서 서로 어떤 지금 말씀하신 하나의 가치나 목적들을 공유하고 자기네들의 이 학습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자기네가 뭘 배우고자 하는지, 네. 뭘 알고 싶은 건지, 자기 의제나 목적이 있어서 그 의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 나가는 거거든요, 사실. 학습이라는 게 뭐 물론 필요하면은 강의도 어디 가서 듣고 교육도 받겠지만 반드시 그게 아니라 자기네가 찾아 나가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예.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의 모임이면 서로 이렇게 하나의 의제를 놓고 토론을 하고 서로 다양한 입장들도 들어보고 자기 생각도 한번 뭐 논리적으로 좀 정렬하면서 이렇게 말해보고 뭐 사실 이런 과정들이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냥 뭐 역량 강화하면 뭐 자기 주도의 학습이 아니고 그 조직 학습도 전혀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뭐 누가 뭐 유명한 사람 하나 불러다가 그냥 강사를 주고 돈 쓰기 좋잖아요. 사업비 집행하기 좋은 거예요, 사실. 교육 프로그램 사업비 집행하기 좋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좀 저는 평생 교육이라는 말도 좀 별로 평생 학습 내지는 네, 평생 학습. 자기 주도적 학습 내지는 개인 학습, 개인의 역량 강화도 중요하지만 어떤 조직으로서 전체가 다 같이 어떤 하나의 가치나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의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끌어올리는 거, 뭐 이런 과정들이 마을 공동체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렇죠. 좀 말씀하신 거랑 좀 일맥상통하는 감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좀 주저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동의하는 거고요. 아까 지금 얘기하신 거에서 방식에 있어서 얘기한 꼭 마을 공동체하고는 연관은 안 되는지 예, 모르지만, 뭐, 근데 지자체에서 많이 하는 것들이 대형 그 스타 유명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시청이나 도청 이런 대형 강당에서 몇백 명이 이렇게 듣게 하는 것,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것도 순전히 소비하는 거잖아요. 네. 그 사람의 이름을 소비하는 거고, 맞습니다. 또 어떤 유명한 사람들은 정말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여기 가서 똑같은 얘기. 또 토시 하나 안 들리고 하기도 한다고 찔려. 하는데 유명하지 않은데 찔리지. 왜 그렇게 그런 것을 할까? 정말 참 배움은 자기 스스로가 묻고 의문이 생기고 자기 그 칼로조스 같은 경우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발견적 학습이라고. 네. 물론 지식적인 거라든지 기술적인 건 연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매뉴얼에 따라서 하면은 금방 습득되는 거는 있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어떤 지혜와 가치와 이런 것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은 뭐 가르쳐서 안 되는 거라고 고칠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스스로가 발견을 해내는 거고, 내가 발견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교류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칼로조스가 예전에 하버드대인가 어딘가에서 자기를 초청해가지고, 칼로조스가 그 당시에는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또라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 기존의 전통적인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이제 불러다가 강의를 요청했더니 칼로조스가 하는 얘기가, 나는
사람 가르칠 수 없다라는 걸 알았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육이라는 말이 훌륭하네. 없어져야 된다. 누가 누굴 가르치려고 들어.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예. 지금 거의 원고를 다 쓴 책이 있는데 예, 그 예. 책 제목이 내게 가르치지 마예요. 가르치지 누가 마. 누구를 예, 가르쳐. 예. 그냥 내가 알아서 배울게. 예, 예. 그냥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요. 예. 마을 공동체에서도 자율적인 인간, 자율적인 인간이 그 주민 자체에 나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켜서가 프로그램에 동원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데 있어서 이렇게 교육이 프로그램에 대상화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배우는 그런 사람들을 길러낸다는 표현도 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서게 그렇죠. 되면 네. 이 마을 공동체가 참 잘 되겠죠. 전적으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진짜로. 근데 이 보면 네. 실제로는 뭐 그냥 계속 교육 프로그램만 돌리니까 저는 지자체 가서 맨날 그런 얘기 해요.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저는 토시 바꿨어요. 바꿔서 하세요? 네, 그래서 별로 안 틀려 저는. 아까 근데 틀리신다는데 저는 토시를 바꿔서 하기 때문에 저는 안 틀려요. 대단하신 것 같은데. 할 말을 잊었다. 아니 근데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아니 할 말은 뭐 많아요. 뭐 밤새고도 소주 한 병만 있으면 뭐 밤새고도 얘기해요 진짜.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상호 교류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가다머라는 철학자 아시잖아요. 몰라요. 가다머 아니 예, 그 몰라요. 독일 철학자 해석학자 칼 로저스, 가다머, 호모 가다머. 에루디티오 뭐 예. 그런 가다머가 단어 그런 많이 얘기 나왔습니다. 하잖아요. 그 사람이 예. 그분이 이제 그 한 90 다 돼선가 교육은 자기 교육이다라는 책인가 있어요. 예. 그 사람이 이제 그 90 다 돼선가 이렇게 어디 가서 강연을 하는데 자기가 이제 연구한 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제 문과나 이런 쪽 사람도 아니고 이과 뭐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한 건데 결론 딱 나는 강의야말로 별 효용이 없는 없어져야 될 교육 방식이라는 걸 알았다. 네. 라고 그 양반이 그렇게 오래전에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까 그 아저씨랑 똑같은 얘기했네. 그러네요. 칼 로저스.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이 딱 뭐라 그러냐면 그 우리 인간에게는 교육에 있어서 제6감각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네, 식스 센스. 네, 그게 네. 뭐냐면 네. 상호작용이라는 거죠. 탁월하다고 저는 생각한 거죠. 21세기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상호작용이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교육은 그러면 상호작용이다. 교육뿐만 아니라 다 지금 그러니까 아까 유튜브도 네, 그렇고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맞게 우리의 교육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도 남의 뒤통수 보고서 그렇죠. 아니 지금 저기 뭐야 네이버님한테 아니면은 나무위키님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주는 지식을 그 앞에 계시는 분이 이렇게 막 떠들고 그걸 왜 가서 듣고 있는지 유튜브 보고서 해도 되는데 대형 강당에 가서 물론 유명하신 분 이렇게 직접 얼굴을 아련한다는 어떤 뭐 그런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은 그러죠. 네가 그렇게 유명한 스타 강사가 아니어서 그러나 보다 이렇게 아니 근데 되게 재밌는 얘기가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까 네. 자기가 모르거나 알아야 될 것이 있으면 네. 여러 이게 옛날 사람들을 네. 뭐 요즘도 저희는 그렇지만 전화를 해요 아는 사람한테. 네. 그래서 물어봐. 네, 맞아요. 이런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사람은 구글이 대단한 거죠. 네. 구글링을 해요. 네. 그럼 구글에서 뭔가 나오는 거야. 그럼 거기에 온갖 쓰레기 같은 얘기부터 알토란 같은 맞아요, 얘기까지 막 다 있잖아요. 맞아요, 그걸 쓰레기. 다 읽고서 자기가 리뷰를 다 하고 나서 체계를 잡고 걸러내고 그런 훌륭하신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연구를 하셔야죠. 예. 그런 사람이 예, 주변에 이 연구자 저희 연구원이니까요. 저희 뭐 후배 연구원들 뭐 저기 밑에 있는 연구원들을 인식할 때도 절대 나한테 물어보지 마. 아무것도 물어보지 말고 네가 의사 결정을 네가 찾아와서 네가 레퍼런스들 봐. 레퍼런스에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걸르는 거는 결국은 자기 능력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연구가 논문을 쓰는 게 뭐 굉장히 이게 학습 그런 거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마을이나 현장에 가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자기 궁금한 걸 가지고 자기 네, 목적이나 맞아요. 의지를 가지고 네. 찾아 나가는 거. 그게 그렇죠. 학습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옛날 스승들은 물어보면 대답했잖아요. 그렇죠. 뭐 그 예수나 석가나다 네. 제자가 어느 날 와서 이러고 물어봤다. 그러니 그때 대답해 주는 거지. 찾아가서 막 때리면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전 참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었던 것 같아요. 질문을 하면 혼나서 질문을 안 하고 혼자 다 생각하던 버릇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질문하고 호기심 갖고 뭐 얘기가 딴 데로 가는데 저는
대학원이나 제가 재밌는 얘기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대학원생들 뽑을 때 얼굴이 안 나올까봐 조금 걱정이 좀 돼서. 괜찮아요.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렇게 목소리가 중요하죠. 아니 그러니까 대학원에서 그 뽑을 때 전공 관련 지식이나 아니면은 그 영어나 뭐 이딴 거 말고 호기심이 얼마나 많은가 요걸 가지고 대학원생을 뽑는다든지 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상과 사람에 대한 그런 호기심 이게 학문을 연구하고 이런 데 있어서의 엔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느 때는 그런 생각들 이게 지금 사람을 만드는 건지 어떤 제품을 찍어내는 건지 우리 교육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을 공동체에서는 그래도 좀 덜 규제를 하니까 학교나 이런 데는 온갖 다 짜여진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마을 공동체에서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아까 저기 송 선생님이 얘기하셨잖아요. 현장이 답이라고 이런 것처럼 살아있는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좋으셔서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마을 공동체 살아있는 현장. 여기 적혔나? 이거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이렇게 아시지? 예. 대단합니다. 재밌으시죠? 네, 혼자 이렇게 그누나 TV 해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하시는 것도 이제 의미 있는 일이시지만 상호작용이 저는 이제 마을 진담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아까 제6 감각이라고 하는 상호작용을 이렇게 하시는 아주 좋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누나 TV에 댓글 달린 거 보니까 어떤 분이 혼자 하지 마시고 다음에 또 누굴 초대해서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토크를 하는 것도 재미있죠. 그누나 TV는 구독자 몇 명이죠? 지금 구독자가 아직 3주는 안 됐는데 한 150명 정도 돼요. 야, 개업발이에요. 근데 조회수는 저희 거에 제일 많은 거에 3배. 그래요? 찍은 게 있어요. 그래요? 조회수가 1,100이 넘는 거 온라인 놀이터. 희한하죠. 뭐 제가 안 믿기는데 보면 그래요. 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또 이렇게 딱 오늘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왜 하시냐라고 여쭤봤지만 하실 이유가 명확히 있으신. 그렇죠. 저 세상과 소통하려고 말씀하시는 거나 내용처럼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뭔가 철학에 기반한 이야기들을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서 그런 기대를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시간이 어느덧 예상한 시간을 훌쩍 넘었어요. 그랬어요? 항상 우리는 하면은 훌쩍 넘어요. 말씀을 천천히 정리를 좀 하는데 마무리 말씀들 듣고 아니면 조금 더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하나 말씀 제일 안 하셨어요, 이번에. 네, 맞아요. 이게 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은 게 있어요. 마을 진담도 그렇고 그누나도. 왜냐하면 이 유튜브가 이제 생산자로서 이제 생산에 뛰어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면 조회수가 몇 백만 회, 막 650만 막 이렇게 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 성과 관련된 거. 소위 섹스, 그렇죠. S로 시작하잖아요. 그다음에 폭력. 그 다음에가 스포츠, 체육, S로 시작하죠. 전두환이 생각나네. 3S 정책.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스크린. 아니요. 그 다음에 이제 조회수가 많은 것이 노래입니다. 송. 맞아. 노래. 세 개가 막 몇 백만 회를 막 상회하는 그런 수년간에 걸쳐서 그래서 섹스. 하는데. 또 뭐라 그러지? 스포츠 맞아. 근데 저희가 이제 네 번째로 뛰어드는 이야기, 스토리. 그 누구나의 이야기구나. 그렇지. 마을과 공동체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 이거 말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네 번째 S에 뛰어드는. 4S로 우리가 얘기해요. 그러한 것에서 저희도 이제 성공의 가능성들을 보고 있다. 이런 이제 자족적인 그거 너무 그런 평가를 해봅니다. 저희는 참 구독수가 늘어도 걱정해요. 유료 전환할까봐 걱정해요. 가만있어 봐. 유료로 전환해라라고 연락이 오면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저희가 신청하는 건데요. 나중에 장 PD가 자세히 알려주실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실 거냐 말 거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얘기할 수가 없죠. 아직 고민돼요 사실. 저희 나름대로 전략이 있는데. 유료로 전환하자니 이거 방송의 취지에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오늘 어떻게 보면 저희 마을 진담과 소위 이제 협약서를 맺은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교육진담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부천에 있는 비틀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1년 단위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상호간에 아무런 파기 계약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계속 유효한 거로 돼서 사실 지금 유효하게 되어 있어요. 유효는 한데 상호작용은 없잖아요. 상호작용은 없죠. 근데 거기 그게 계약하면 뭐가 좋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서로 친하게 지내자. 조만간 이제 그걸 확인하러 여기 왔으니까 조만간 이제 저쪽에 부천에 비틀스 또 거기도 세트장이 있으니까 거기 좀 방문해서 같이 좀 하고자 하고 거기 럭셔리 해요. 또 다른 곳 하나가 지금 이제 근우나 TV가 이제 세 번째로 협약서 맺진 않았지만 사실 이 자리에 저희가 같이 하시는 꼴이 되어 있고요. 뭐 저희가 계속 뭐 탈바가지 언급하면서 뭐 주민자치 TV나 오바피클이나 자매방송들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에 참여를 한 거는 근우나 TV가 영광이네요. 빠른 속도로 아니 저희가 이제 구독자 수가 많기 때문에 영광이라고 얘기하셔도 좋죠. 그렇죠. 그렇게 많지 않아요. 좀 많으니까. 150이나 250이나 여하튼 뭐 저는 되게 두려워요. 저희 거 뺏어갈까 봐. 설마. 어쨌든 그 누구나의 이야기구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계시는 김영미 박사님이세요. 사실은 그래서 연구자시죠. 네, 연구자시고 그래서 마무리 말씀 두 분 중에 한 분씩 먼저 하시고 오늘 좀 일단 마무리 26화로 찍고 있는 오늘의 이야기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할 얘기를 다 해서 좀 생략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방송은 봤었는데 방송 본 것보다 현장에 와서 보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 송 선생님 한 거 봤잖아요. 그래서 그때 방청하셨죠. 많이 공부가 참 많이 됐어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일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이 일을 즐겁게 하시는구나. 이게 즐겁게 하는 사람들 따라갈 건 없대잖아요. 그래서 좋은 기운을 제가 얻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이 오랄 품앗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오랄로 품앗이 해주는 자, 저희 26화 이렇게 그루나 TV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27화, 28화는 아마도 저 동남 쪽으로 가서 저희가 또 새로운 이야기를 담아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까지 마을진담 2.0을 시청해주시고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알찬 이야기로 저 동남 쪽에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